안녕하세요, 소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올 상반기부터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새로운 필기노트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상세 페이지에 진짜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시는 게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보시기에도 더 편할 것 같아서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라인업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크게 올인원 필기노트랑 골라 쓰는 필기노트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올인원 서식과 골라 쓰는 서식의 차이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필기노트 템플릿은 총 3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인원은 말 그대로 이 32가지 템플릿을 PDF 파일 하나에 다 모아둔 거고요. 골라 쓰는 필기노트는 사실 리뉴얼 전에는 셀렉터블 필기노트였는데 조금 더 직관적인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름 그대로 원하는 템플릿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마다 개별 파일로 만들어둔 서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페이지 구성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각기 다른 디자인의 커버가 4가지가 있고요. 원하는 커버 페이지를 드래그해서 맨 앞으로 이동시키면 노트 목록에서 보이는 커버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사용할 커버 페이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하고 싶다면 사용할 커버 페이지를 복제한 다음 원래 있던 원본 페이지들을 모두 선택한 뒤에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 내보내게 해주세요. 나중에 커버를 바꾸고 싶을 때 다시 복사하면 돼요. 그 다음 인덱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최대 12개 섹션까지 구분해서 노트를 정리할 수 있어요. 1부터 12 섹션까지 각 섹션의 내용을 상세하게 적을 수 있는 섹션 페이지가 있고요. 다음 32가지 템플릿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리뷰 페이지가 있습니다. 올인원 필기노트에는 하이퍼링크가 있어서 페이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하이퍼링크는 필기 모드를 해제한 상태에서 링크 영역을 클릭하거나 올가미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링크 영역을 길게 누른 뒤에 링크 열기를 클릭하면 작동합니다. 이때 텍스트 부분을 길게 누르면 글자가 선택돼 버리니까 이렇게 빈 공간을 꾹 눌러주세요. 커버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메뉴바가 있어요. 섹션을 누르면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인덱스 페이지의 칸을 클릭해서 각 섹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섹션 페이지에서 다른 섹션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템플릿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까 본 프리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템플릿을 클릭하면 해당 템플릿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페이지를 복사한 다음 원하는 섹션 뒤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각 섹션에 사용할 템플릿을 붙여넣기 해서 직접 페이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어요.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템플릿 페이지를 삭제하면 안 되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어요. 프리뷰 페이지에 하이퍼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삭제한 템플릿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하이퍼링크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추가로 복사했던 페이지는 얼마든지 삭제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원본 파일에 있던 페이지는 가능하면 삭제하지 않고 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도 나는 사용하는 페이지 위주로만 남겨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본 파일을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복제한 파일의 이 뒷부분 템플릿 페이지를 싹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원본 파일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템플릿 하이퍼링크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긴 하지만 인덱스, 섹션, 이 하이퍼링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색상은 뉴트럴 라인 4가지, 포시즌 라인 4가지 해서 총 8가지가 있어요. 뉴트럴은 오프화이트, 크래프트, 토프, 차콜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프화이트는 미색이라서 완전 하얀 색상보다는 좀 더 눈이 편하게 필기할 수 있으실 거예요. 크래프트는 이렇게 모니터상으로는 조금 더 진해 보이는데 막상 실제로 굿노트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딱 적당히 눈이 편안한 색이라서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토프 색상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차콜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도 굿노트에서 직접 비교를 해보면 꽤 다릅니다. 차콜은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진한 회색이라면 토프는 밝기도 조금 더 밝고요. 회갈색 느낌이 나요. 나는 흰색 펜으로 쓰고 싶은데 그냥 검정색 서식은 좀 질린다 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릴게요. 포시즌은 말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상징하는 색으로 구성했어요. 각 계절마다 3가지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커버도 디자인별 색상별로 총 12개가 있고요. 인덱스랑 섹션은 3가지 색을 번갈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프리뷰 페이지에서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색의 템플릿 페이지로 이동하게 돼요. 기본 템플릿이 총 32가지라면 이 포시즌 라인은 총 96가지의 템플릿이 있는 거죠. 좀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페이지 위주로만 정리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이퍼링크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원본 파일을 복제해서 복제한 원본 파일에 이 뒤에 있는 템플릿 페이지를 지우신 다음 원하는 페이지를 원본 파일에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골라 쓰는 필기노트는 일단 하이퍼링크가 없습니다. 새 노트북에 직접 페이지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하이퍼링크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고만 남기고 이 상단 메뉴바랑 섹션표는 지워서 레이아웃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올인원 필기노트랑 동일합니다. 골라 쓰는 필기노트는 페이지 방향하고 템플릿 종류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까 올인원 필기노트 설명할 때 보여드린 색상이 뉴트럴, 포시즌, 그래서 다 하면 총 16가지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이 기본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커버하고 인덱스도 기본 포함이에요. 템플릿을 딱 하나만 구매하셔도 보내드립니다. 인덱스랑 섹션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노트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올인원 필기노트 색상의 8가지를 모두 보내드립니다. 커버, 인덱스, 템플릿이 각각 별도의 파일로 있는데요. 우선 골라 쓰는 다이어리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커버, 인덱스, 템플릿 파일들을 싹 불러와 주시고요. 먼저 커버 파일을 열어서 원하는 커버를 복제를 해주세요. 이 원본 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사가 아닌 복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복제된 커버를 새로운 노트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인덱스를 쓰실 거면 인덱스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인덱스 없이 그냥 템플릿만 사용하실 분들은 생략하셔도 되는데 방식은 어차피 똑같아요. 저는 일단 인덱스를 불러와 볼게요. 노트 이름 옆에 이 아래 화살표를 누르고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양쪽에 굿노트 화면이 뜨죠. 양쪽 다 콘텐츠 창을 띄워주시고요. 편집을 눌러서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하고 그대로 드래그 해주세요. 원본 페이지는 유지해야 하니까 복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템플릿을 원하는 위치에 넣어서 노트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제가 하이퍼링크 없는 서식을 소개할 때 몇 년째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는 기능인데요. 개요의 페이지를 추가해두면 하이퍼링크가 없어도 해당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북마크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북마크는 페이지 수가 많아지면 이미지만 보고 어떤 내용인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개요 기능을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점 3개 버튼을 눌러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콘텐츠 창에서 원하는 페이지 이 아래 화살표를 눌러 추가할 수도 있어요. 개요 탭을 누르면 추가한 개요들이 이렇게 쭉 페이지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편집 버튼을 눌러 손쉽게 개요 이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번갈아 보여드리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계속 세로형 서식 위주로 보여드렸는데요. 세로형과 가로형이 모두 있고요.
템플릿 종류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상세 페이지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최대한 샘플을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 샘플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색상별로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페이지 방향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샘플 페이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사용 가이드, 스티커 활용 가이드, 펜 색상 코드랑 스티커 세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동안은 항상 굿노트 파일, PNG 파일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스티커를 제공을 했는데요. 이번에 콜렉션 파일을 추가하게 됐어요. PNG 파일 기준으로 이렇게 한 판이 콜렉션 파일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콜렉션 파일을 빈 PDF 파일에 배치해 둔 게 굿노트 파일이에요. 각자 편한 파일 형식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러오는 방법이나 또 자세한 스티커 사용법은 영상이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용법만 딱 보실 수 있도록 간결하게 편집을 해놨으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손그림으로 그린 이 빨간 펜 스티커를 제외한 나머지 스티커들은 다 벡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크게 키워도 화질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2가지 템플릿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들 아니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각 템플릿을 어떤 의도로 제작을 했는지, 실제 템플릿에서 필기할 때 어떤 느낌인지, 세로형과 가로형이 어떻게 다른지 위주로 봐주시고 더보기란 링크에 걸어둔 상세 페이지에서 하나씩 더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사실 리뉴얼 전에는 스터디 플래너나 위클리 플래너 형식처럼 이렇게 플래너로 활용할 만한 템플릿도 넣었었는데 그거는 다이어리나 플래너 서식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진짜 공부 노트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템플릿으로 더 채웠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먼저 무지노트랑 도트노트입니다. 무지노트는 스티커나 다른 이미지들을 정리 보관하는 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도트는 점에 맞춰서 도표나 도형을 그리기 좋아요. 아무래도 필기노트 하면 모는노트랑 줄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는노트도 넓이에 따라서 일반 모는노트, 넓은 노는노트 이렇게 나눠봤어요. 일반 모는은 제 서식에 표시되어 있는 이 모눈이랑 같은 넓이고요. 넓은 모는노트는 확실히 모눈이 더 큼직큼직하죠. 각 칸을 이렇게 활용해서 필기해봤어요. 필기하실 땐 요거 참고하셔서 각 칸에 맞춰서 필기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줄노트입니다. 모는노트만큼 많이 사용하는 노트일 텐데요. 펜 굵기 0.25mm로 이렇게 여유롭게 필기할 수 있도록 칸을 꽤 넉넉하게 했습니다. 줄과 모눈이 같이 있는 노트인데요. 이전에 줄노트까지는 2단 템플릿의 경우 가로형이 전체를 그냥 반으로 나눈 레이아웃이었는데 이 11반 템플릿부터는 세로형 템플릿을 두세 개 붙여놓은 레이아웃으로 했어요. 가로형이라도 한 줄을 계속 오른쪽으로 쭉 이어서 쓰는 것보다 적당히 줄을 바꿔가면서 쓰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또 필기했을 때도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 노트는 이름대로 오답 노트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꼭 오답 노트가 아니더라도 리뷰 노트나 레시피 노트처럼 왼쪽에는 이미지를 오른쪽에는 글을 쓰는 형식이라면 다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독해 노트로 왼쪽에 외국어 필사나 문장을 적고 오른쪽 모는 노트에 단어나 다른 포인트가 되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예요. 리갈 노트입니다. 왼쪽에 부제나 페이지를 적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죠. 코넬 노트는 본문을 적는 부분을 줄 노트와 모는 노트 두 개로 구분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가로형은 세로형 템플릿을 두 개 붙여놓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단어 노트는 한자나 외국어를 적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음영칸을 확대해보면 점선을 넣어서 중앙에 맞춰서 필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길이의 단어랑 뜻을 정리하시면 되고
이거는 A보다 너비가 더 길어서 수거를 정리하기 좋아요. 왼쪽에 단어를, 오른쪽에는 단어의 뜻을 위아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적을 수 있어요. 일본어나 중국어, 그 외에 발음을 적어야 되는 외국어 단어를 정리하기 좋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함께 적어야 하는 단어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C랑 다르게 단어, 발음, 뜻을 일렬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붙은 단어 노트는 각 단어 칸 아래에 모는 노트를 추가해서 유의어, 반의어를 정리하거나 단어 암기를 위한 메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문장 아래 칸이 넓어서 해석과 단어, 문법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B 노트는 문장 바로 아래에 있는 해석을 적고 오른쪽 모는 노트에 따로 단어나 포인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한자 노트는 4가지가 있는데요. 단어 노트처럼 칸 중앙에 맞춰서 한자를 적을 수 있게 점선으로 가이드라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한자 노트는 한 글자 한 글자 학습하기에 좋고요. 한문 노트는 중국어 문장을 적고 아래에 발음과 뜻을 같이 적기 좋아요. 한문 필사 노트는 따로 뜻을 적는 칸이 없는 대신 한자로 된 문장을 이어서 쭉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자 노트 대신 한 글자 한 글자 암기하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돼요. 사자성어 노트는 사자성어뿐만 아니라 3글자 이상의 일본어, 중국어 단어를 정리하는 데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원고지 노트인데요. 선호하는 펜의 굵기도 다를 수가 있고 또 각자 손글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원고지 크기에 따라 2가지로 만들었어요. 작은 칸은 0.2mm, 큰 칸은 0.25mm로 작성한 거예요. 외국어 필사를 위한 4줄 노트입니다. 필사 A는 문장만 쭉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필사 B는 4줄 노트 사이사이 간격이 있어서 해석이나 다른 메모를 같이 적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2년 만에 새롭게 출시한 필기노트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서식의 옵션이나 구성이 알찬 만큼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여드렸고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세요. 그럼 안녕!